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금리가 B컷으로 내렸습니다. 요즘 금리가 아주 다이내믹하네요.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 만큼 다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해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에 이렇게 중요한 모기지와 금리에 대해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알고 계시겠지만요. 하지만 집 살 때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때뿐이고 갱신 통지 올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나요? 오늘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차원에서 모기지 기본 용어와 개념, 그리고 월 페이먼트 줄이는 데 중요한 아모티제이션 개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소득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는 힐락, 즉 홈 이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역시 정부 정책과 은행 팔리시에 따라서 늘 변경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실제 실행 시에는 은행 담당자나 모기지 브로커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그래프는 토론토 주택가격 50년 데이터입니다.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50년간 꾸준히 상승했죠. 집의 가치 상승이라기보다는 돈 가치의 하락이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국가라면 GDP의 상승과 함께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산술급수인 Y축을 기하급수인 로그 수치, 즉 1, 2, 3, 4가 아닌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변환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신기하죠? 일정한 기울기의 직선이 됩니다. 연 35%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인 1980년이나 이후 침체기나 결국 이 직선에 수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은 연 7%, 10년에 2배가 되는 기울기인데요. 결국 30년 뒤에는 8배가 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로그 스케일 직선은 서울이나 뉴욕이나 메이저 도시는 다 동일합니다. 저는 모기지를 빌린다는 표현보다는 투자한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통상 모기지 상환기간이 30년인데 모기지에 투자한다는 말은 이 30년 인플레이션 해칭에 투자하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념으로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행되면서 토론토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되고 주변 도시의 시장은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 이전에는 모기지 대출 금액이 loan to value라고 해서 집값 대비해서 결정되었습니다. 100만 불 감정가면 70만 불, 200만 불 감정가면 140만 불 이런 식으로 대출해졌기 때문에 다운페이만 있으면 누구든 여러 채 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모기지 보험료만 초과하면 집값의 5%만 내 돈 내고 95% 대출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테스트는 DSR, Debt Service Ratio 기준, 다시 말하면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다 보니 비싼 집일수록 대출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부동산 경기를 누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토론토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워틀루 같은 주변 도시에만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금리 인하보다는 DSR 조정이 훨씬 파급력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금액 산정기준, 아모티제이션, 금리, 텀 등의 개념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액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상주택의 담보가치, 즉 loan to value가 충분해야 하고 DSR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는데 비싼 기준인 DTI, Debt to Income보다는 DSR이 좀 더 강화된 산정 기준입니다. 초기에는 연소득의 5배 정도였는데 금리가 오른 2024년 기준으로는 연소득의 약 4배 정도가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되고 이미 다른 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등이 있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이 수입에는 속칭 우유값이라는 CCB 같은 복지 혜택도 수입에 포함됩니다. 아모티제이션은 한국에서는 상각기간이라고 번역하는데 총 상환기간을 의미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최대 30년인데요. 이 그래프에서 검은 선은 원금이고 오렌지 선이 이자 금액입니다. 기간이 긴 만큼 초기에는 원리금 중 이자 비율이 크고 원금 비율은 낮습니다. 어쨌든 월 페이먼트가 이자만 아니라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지만 원금을 갚아나가게 되어서 렌트비와 달리 원금 부분만큼 저축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티제이션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짧아질수록 월 페이먼트는 늘어나는데 대신 기간이 짧은 만큼 총 부담 이자 코스트는 줄어듭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축의 개념으로 본다면 원금 상환 비율이 높은 짧은 아모티제이션을 선호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 투자로 본다면 아모티제이션이 긴 상품이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금리와 텀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변동에서는 캐나다 은행은 선택권을 잘 주진 않지만 오픈과 클로스드 개념이 있습니다. 대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오픈텀은 클로스드 텀에 비해 자유롭지만, 은행의 자금 운용에 제한을 주는 만큼 가산금리가 적용되어서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이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월 페이먼트가 고정원금 플러스 금리 따라 변동되는 이자 금액으로 계산하는 베리어블 페이먼트가 있고, 금리 변동에도 불구하고 월 페이먼트를 최초 약정 금액으로 유지하는 대신 아모티제이션 기간을 조정해서 금리를 반영하는 픽스드 페이먼트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라고 해서 꼭 금리 변동에 따라 월 페이먼트가 변동되는 옵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고정금리인 경우 미국은 30년 고정금리 상품도 있는 것 같은데, 캐나다는 10년 이상 허용하는 은행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금리 바닥일 때 30년 고정으로 묶어두면 마음 편할 텐데 말이죠.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같은 기준금리일 때 5년 고정이 제일 낮고 10년과 2년 고정이 5년보다 약간 비쌉니다. 다음으로 리페이먼트 옵션입니다. 고정이든 변동이든 매년 10%의 원금은 페널티 없이 갚을 수 있습니다. 1년 기준은 대출일부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 리페이먼트 금액만큼 원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아모티제이션 기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월 페이먼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은행에 따라 아모티제이션 다시 설정해서 월 페이먼트를 줄여주는 곳도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힐락이 있습니다. LTV는 여유 있는데 DSR이 부족한 경우에는 힐락을 설정해두면 남는 담보 여력으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설정해주고, 모기지 원금을 갚아 나가는 만큼 라인 오브 크레딧을 늘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 쓸 수 있는 자금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을 준비해 둔다면 꼭 급할 때 땜빵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투자처가 생길 때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힐락 그 자체가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기 해약 페널티인데요. 많은 분들이 페널티 무서워서 모기지 갈아타거나 원하는 조기 상환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변동인 경우에는 3개월 페이먼트가 아니고 3개월 이자입니다. 경우에 따라 월 페이먼트 중 원금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모기지 텀의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는 더욱 줄어듭니다. 고정금리일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금리가 오를 때는 변동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금리가 내릴 때는 은행이 위험 회피를 위해 해칭했던 비용을 토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자가 아니라 3개월 페이먼트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요즘같이 금리 변동이 심하고 남은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남은 이자 전부를 토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세 줄 요약입니다. DSR이 높아서 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한 분은 한국의 소득,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은행 입출금 내역으로 미신고 소득을 일정 부분 감안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보증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DSR은 모든 은행 합산이기 때문에 한 명의 DSR로 중복 대출이 안 되지만, 보증인은 합산이 안 되기 때문에 편법이지만 A집 살 때 명의를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로 하고 나는 보증인으로만 DSR 반영하고, B집 살 때는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 대출에 역시 내 DSR로 보증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득으로 여러 모기지 보증을 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보증인 제도가 은행마다 다르고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티제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총이자 부담 절감 혹은 월 페이먼트 절감 차원이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달러가 30년 뒤 5달러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 아모티제이션, 즉 지금 적은 월 페이먼트를 선호하는데요. 이 판단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힐락 그 한도를 보유한다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이득입니다. 꼭 확보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모기지 상식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결정에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화이팅! 굿바이.